시민 청취자 100명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광주 영어 방송의 콘텐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Together for Tomorrow. GFN 13주년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광주 영어방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번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GFN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제 개편안 중에서 외국어고 피해지 방침이 알려진 후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 방침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교육과정 및 고교 체제 최종 개편안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과연 GFN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만들어야 할 영어 교육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 4분과 함께 한국의 영어 교육과 그 현실, 그리고 이런 영어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GFN이 지향해야 할 영어 교육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웅태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4분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치원 선생님, 윤희지 선생님, 이태무지 선생님, 주은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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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 구면이신 분들이고 아까 전에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잠시 준비 시간에 상당히 즐거운 토크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네. 자, 그러면 각자 이제 소속 학교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주은희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을 꿈꾸는 실력 교사가 되고 싶은 영어 교사 광주제일고 주은희라고 합니다. 네, 캐치프레이즈까지 갖고 오셨어요. 네네. 정년을 꿈꾸는 실력 교사. 네, 네네. 멋집니다. 제 꿈이죠. 네. 제일고등학교의 주은희 선생님. 다음은 이태무지 선생님. 네. 네, 영어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어를 쉽게 알려주고 싶은 광주 일신중학교 영어교사 이태무진입니다. 네, 쉬운 영어의 이태무진 선생님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안중학교의 윤희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수안중학교 교사 윤희지입니다. 네, 함께 커가는 윤희주 선생님이라고 밝혀주셨네요. 그 다음 김치원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함께 커가고 실력 있는 교사가 되고 정년을 좀 하고 싶고 영어를 쉽게 가르치고 싶은 다 종합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 운남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거의 이제 스킬을 보유하신 앞에 세 분의 모든 것을 모아서 네. 약간 요새 재련, 광물 재련에서 새로운 아이템 뽑는 스킬까지. 그렇죠.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분 모시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 텐데요. 영어 능력의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EPI, English Proficiency Index.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12개국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3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 방식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영어는 사실 수능 영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이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는지, 이 4분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왼쪽에 계시는 주은희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기 질문하에 주신 대로 네덜란드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부럽긴 한데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 조성이라기보다는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수능 체제의 영어 상황에서는 말하기 위주, 쓰기 위주의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보다는
모든 수업과 활동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안타까운 현실이고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이 아무리 이제 교육 과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지 어떻게 하면 독해나 문법 실력을 향상할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교육 과정상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무진 선생님.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지만 또 집에서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에게 영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주고 같이 영어 노래를 불러보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첫째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고 애니메이션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네. 너무 재미있는 환경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아빠 문법이 뭐예요? 아,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본다는데 친구들은 문법을 다 하고 있는데 문법이 뭐예요? 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의 영어 교육의 현실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수행평가, 선발, 선별 이런 것들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진짜 목적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영어는 재밌게 해서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영어를 왜 해야 될까?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 할까?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내적 동기를 아이들이 좀 먼저 깨닫고 그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영어 학습법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태무진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현장에서의 상황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재미있는 언어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윤희지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네덜란드 영어 교육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한국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좀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면 영어 공부는 끝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영어 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네덜란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인공지능 튜터라든지 AI 통번역기 등이 이미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교실 환경에 가지고 와서 시험 상황에서도 쓸 수 있으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좀 가미하는 것은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상황에서도 그리고 실제 회화 능력을 위해서도 함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운남구의 김치원 선생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생활의 도구로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나라는 이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의 도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이 취업 경쟁이든 뭐 진학 경쟁이든 결국은 경쟁이 되는데, 아까 이태무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이게 생활의 도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희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영어이긴 하지만 생활 영어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 이것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사실 진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영어 자체 배우는 즐거움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이제 1학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정말 영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은 특별한 수업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재미와 그다음에 진학의 어떤 목표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제 이런 걸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입시, 수능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대답해 주신 부분이 바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영어를 접했을 때는 저도 기본 영어 네,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고 맨투 이것도 네, 그걸로 다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주동 목보수 저도 배웠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배우던 뭐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22년이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그리고 사실 요새 토익 공부하시는 토익커 분들 보면은 토익 뭐 이런 것처럼 앱도 AI로 자신의 공부 패턴을 바로바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앱을 사용한 교육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교육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 존재합니다. 최근에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에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대해서 맨 먼저 이번에는 김치원 선생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주은희 선생님 먼저 들어볼까요? 라고 할 것 같았는데. 네. 일단 학교 교육 과정이 예전과는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맨투 앵 혹은 네. 성앵 이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다양한 영어 재료 교재도 나와 있고 뭐 앱도 나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은 교육 과정 측면에서는 문과 이과가 통합되어 있다는 게 좀 고등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문과면 영어, 뭐 이과면 수학 이렇게 나눠졌는데 요즘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영어와 수학을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 수학을 아예 선택을 할 네. 수가 있다고요? 저는 국어, 전혀 영어, 모르고 수학, 있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어를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지금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좀 예전과 다른 선택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영어 문학 읽기, 영미 문학 읽기라고 하는 과목하고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그런 과목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새로운 과목, 그다음에 자기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살고 있다는 게 조금 많은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영어를 아예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선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을 선택을 하나 영어에서 다양하게 영미문학, 실용 영어, 미디어 영어처럼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이 이제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데요.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맞게 자시 설계할 수 있도록 너무 다양한 체험 행사, 강의, 그리고 뭐 학부모 상담, 그 담임 상담 등 여러 가지 행사나 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달라진 교육과정 때문에 사실은 저도 보기에 힘들지만 아이들도 이 선택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사실은 그 목표도 대학 진학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고자 네. 하는 대학과 그 학과에 맞는 건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성앵, 맨투앵으로 공부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천천히 회화를 익혀서 네네. 영어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 볼 때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 과정을 이렇게까지 세분화한 다음에 그런데 결국엔 또 목표는 수능이다라고 할 때 상당히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중학교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완 중에 윤희지 선생님, 그리고 일신 중에 이태무진 선생님. 최근에 중학교 쪽의 교육과정 변화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의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자유학년제가 바로 떠오르기는 합니다.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1년 동안은 지필식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고교학점제 혹은 고등학생들이 선택 과목 하는 거
처럼 중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특정 과목을 기피한다는 느낌보다는 결국에 다 듣기는 듣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교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상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 속에 있는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유학년제에서도 영미 문학반도 열리고 영미 문화반도 열리고 다양하게 열리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그 전 자유학년제가 있었던 전 교육과정보다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방식이 많이 변화를 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에듀테크 툴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너무나도 빠르게 교사보다 더 빨리 적응해서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아이들이 더 잘해요. 네, 아이들이 더 잘해서 역시나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또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실을 실제로 겪어본 지가 꽤 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뭐 새로 요새 쓰시고 계시는 에듀텍 툴 중에는 어떤 툴들이 있나요? 클땡스 카드. 아, 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단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소리 내면서 단어 몇 번씩 쓰면서 노트에 쓰면서 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우지 않고 그 앱상에서 제공되는 암기, 리콜, 스펠 과정을 거쳐서 앱에서 그 단어에 연상되는 그림을 띄워주고 발음을 들려주고 학생들은 철자를 키보드 그 터치패드 상에 치는 거죠. 네. 그렇게도 하고 학급 전체 퀴즈 배틀도 하고 그래서 단어 자체를 약간 오락처럼 즐겁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이제 단어만 놓고 본다면 그런 어플도 있고 그 각 영역별로 학습할 때 도움을 주는 에듀테크 도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저에게 도움을 이제 학습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제 온라인 학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종이 학습지가 아니라 그 라이땡 워크땡 이게 있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학습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그 학습지를 풀고 수합하는 그런 체제도 지금 만들어져서 네. 일부 선생님들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저도 이제 주로 팝송 수업할 때 저는 거기에 이제 빈칸 채워넣기를 좀 만들어서 잘 활용을 네.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팝송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딕테이션 이제 안 들리는 부분 네네. 계속 받아쓰기 연습을 했던 게 리스닝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 단어를 소리내서 발음하면서 손으로 써서 스펠링을 손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과정이 스펠링을 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자판을 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그 이제 hand brain coordination이 약간 떨어지는 협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키보드로 익히게 되면 약간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하네요. 교실에서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요새 영어 수업하실 때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선생님께서도 많이 쓰시는 아까 그 단어를 암기하는 앱을 항상 수업 전에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종이로 써서 하면은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솔직히 아이들한테 영어는 역시 손으로 직접 쓰고 입으로 말하는 게 말하고, 제맛이지. 그거는 맞아요. 그게 제일 효과는 있는데 이 수많은 30명의 학생을 다 같이 이제 테스트를 보기 위함이죠.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테스트를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사실은 타자로 키보드로 근데 이제 저희들의 옛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자녀가 있긴 하지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종이에 직접 써야 잘 외워지지 하니까 아니라고. 문자 보내듯이 SNS에 포스팅 하듯이 단어도 그렇게 잘 외워진다고.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매 수업 시간마다 5분씩 단어 시험을 볼 때도 아이들이 그런 워크시트 같은 게 아이들한테 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네. 물론 단점도 있지만요. 네. 그래도 확실히 바로 그 자리에서 발음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연상 기억으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함께 네네. 나온다는 건 그냥 손으로 쓰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네네.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는 부분, 각자의 노하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 정말 많은 역할을 바라죠.
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멘토 역할도 바라게 되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멘토인 우리 선생님 여러분께 최근 그 영어 교육 트렌드와 관련해서 최근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각자 한 분 한 분의 그 노하우, 스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이태무진 선생님께 먼저 가볼까요? 네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 생각하면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영어 교과서 한 권 들고 들어오셨었고, 네, 저도 그 어렸을 영어 때 선생님의 발음은 진리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대로 영어 선생님 네. 발음을 따라했었던 시대였는데, 제가 처음에 교사되고 나서 저희에게는 CD-ROM이 있었죠. CD를 가지고 들어가요. 네. 네이티브가 이제 친절하게 읽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카세트 그럼에도 테이프도 있었어요. 카세트 그렇죠. 테이프. 예, 근데 이제 일단 발음의 한계가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발음이 느려진다든지 약간 영어의 그 원래 발음, 어센티서티가 사라진 네. 시드롬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변화하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교사 역할은 facilitator. 저희 이제 영어 학습 배우다 보면은 영어 학습의 촉진자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약간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모든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고 내가 엄청 발음 연습해 왔으니까 야, 내 발음 따라하면 충분해.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네. 그 온라인 도구들이 너무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와 잉글리시를 합친 유글리시라는 어플만 하더라도 네. 그 어플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 단어나 표현을 치면은 유튜브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찾아줘요. 그럼 영국 발음에서부터 미국 발음, 호주 발음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소스는 교사에게만 있지 않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촉진자가 되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용한 어플을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주는 영어 학습의 촉진자로 서면 어떨까 그 생각을 네. 해보고요. 동시에 또 영어 교사는 영어를 먼저 공부한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수업에서 좀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이태무진 선생님께서는 촉진자, facilitator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소스는 정말 다양해요. 이 넘쳐나는 소스 중에서 야, 내가 써보니까 이거 괜찮더라. 이렇게 학생들보다 그냥 한 발짝 앞에서 이거 좋다라고 좀 알려주는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보기엔 facilitator를 약간 초월 번역해보면은 멍자 어떨까요? 멍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는 자. 멍석 깔아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좋아요. 살짝 멍석만 깔아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멍자. 네. 지금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신 거예요? 지금- 지금 방금 우와, 봤는데요. 크리에이티브 하시네. 네. 저도 네. 번역이 늘 일이기 아, 때문에. 네. 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갖고 계신 네.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이태문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퍼실리테이터를 말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말하려고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네. 저희 같은 연구의 그 멤버들이어서 그런지 약간 비슷한 의견을 가지기도 해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식 전달자이기 전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사실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어요. 좋은 멋진 어른, 성실한 어른. 그래서 사실은 제 영어 수업 시간을 50분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선생님 말씀대로 툴도 너무 많고 뭐 네이버에 단어만 쳐도 발음은 잘 나오고 요즘은 뭐 굿땡이나 아니면 뭐 파파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사실은 번역도 잘해주죠. 물론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좀 내적 동기 그러니까 영어를 재미있게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50분 안에 아이들을 끌고 가는 사람,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 그 이상의 것을 못 찾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그냥 넘어지는 아이들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실에 들어갈 때 항상 저는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사실은 잠을 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네. 다 50% 이상은 자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아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항상 등도 치고 버텨보자. 야.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배웠던 사실은 중학교에 있을 땐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형성평가로 멋있게 끝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처음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그 단어 앱을 이용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그래 괜찮아. 제 시험 보면서 또 해보자. 또 하고 수업을 끝나면서도 또 오늘 하루를 이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수업 들어준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사실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자지 않음에 감사한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에 포기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담임 교사로서는 아이들에게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선생님처럼 직업을 즐기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주은이 멋있다. 선생님의 중점은 학생들이 자지 않고 재미있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존버 영어의 선구. 네, 주은이 선생님.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1부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은 2부 초반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주소와 시대에 따른 영어 교육의 변화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어서 2부에서는 영어 교육 컨텐츠에 집중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광주 영어방송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 8월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학습이 늘어나면서 교육 콘텐츠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데이터 기업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10대 온라인 클래스 이용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3%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 유명 OTT 서비스에서는 교육 콘텐츠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교육 콘텐츠의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Together for Tomorrow 2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GFN이 선도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광주 전남 지역 영어 교사 4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고등학교 김치원 선생님, 수완중학교 윤희지 선생님, 일신중학교 이태무진 선생님, 그리고 제1고등학교 주은희 선생님. 이렇게 4분께서 2부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 제가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영어 아나운서 유웅태, 저까지 합쳐서 우리 5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영어 아나운서랑 영어 선생님들이니까 영어 잘한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 5사람은 MBTI보다는 영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점. 네, 저희 5사람 모두 영어를 사랑한다는 점으로 이제 대동단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어 선생님. 약간 급조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맞습니다. 역시 우리 샤이걸 선생님. 네. 네, 아까 전에 1부에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게스트 케미 중에 거의 역대급 케미를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열정이 뿜뿜 느껴지는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1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4분 선생님께 영어 교육의 노하우에 대해서 듣다가 아직 듣지 못한 윤희지 선생님 그리고 김치원 선생님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교육의 노하우. 네, 사실 그 변화하는 영어 교육에 맞춰서 노하우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영어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AI에 의해서 영어 교육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이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하우를 방향을 잡을 때 AI가 절대 침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약간 교사가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단순 번역이나 해석은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만큼 사고를 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설계할 때도 학생들이 계속 사고를 할 수 있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심어주는 게 제 수업의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사고하는 부분에서 막힌다면 그 막힌 물꼬를 딱 틔워주는 그런 부분이 또 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생충 같은 영화 보고 나면 굉장히 보고 났는데 찝찝하고 뭔가 여운이 남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듯이 제 수업도 약간 수업이 다 끝났는데 뭔가 자꾸 여운이 남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런 수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윤희지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교사의 역량과 그런 수업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찔러줘야 된다.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학생들이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요. 네. 최근에 그런 수업 방식을 적용해서 했던 어떤 주제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혹시? 제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서 팝송을 통해서 학생들 팝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팝송 중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의 팝송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흔히 하는 팝송 수업이라면 따라 부르고 단어 해석하고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해석까지 하고 끝인데 이제 거기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역사를 타고 올라가면 뭐 짐 크로우법부터 해가지고 그럼 왜 이 행동은 인종차별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행동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면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루었거든요.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지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도 조금씩 생각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팝송에 대한 가사를 적고 번역하고 했다면은 다소 기계적인 작업에서 멈추게 되겠지만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한 다음에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네. 풀어내도록 한다면은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할 말 안 일단은 네. 저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치원 선생님, 운남고의 김치원 선생님의 영어교육 노하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희지 선생님하고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저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서 잘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처럼 이제 희지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운이 남고 생각이 남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수업이 기다려지는 수업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제 노하우를 이제까지 갈고 닦아왔는데 저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사칙연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기 초나 방학 때 이제 다음 해 가르쳐야 될 것을 받으면 저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가르칠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나누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교수 역량이 곱하기가 되는 더 불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수업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고 어떤 수업이 기다려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수업을 재구성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수능 영어도 같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수능 영어 중심으로 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특별한 교과 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균형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김치원 선생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윤희지 선생님보다는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재편 또는 이제 편집? 약간 이제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편곡을 멋지게 해내시는 거죠. 이 사칙연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나눈 다음에 교육 효과가 곱하기가 되도록 최대한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든다라고 김치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네 분의 이 열정 넘치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참고로 하시는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영어 교육 컨텐츠 한번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자료 이런 자료 뭐 유튜브에 어디 이런 자료들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도 나도 영어 배울 때 저거 좀 써볼까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참고로 하시는 자료들도 그대로 브랜드 이름 함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윤희지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게 자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자체 제작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동학년의 동교과 영어 선생님과 자료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제가 가르치고 싶은 주제를 그냥 키워드 위주로 구글링을 그냥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검색으로 해서 어떤 워크시트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보더라도 약간 영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저는 참 제 취미 생활이 유튜브 시청인데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 영상을 본 건 아닌데 추천 영상에 여러 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이 연결고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영어 회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보는 유튜브 채널은 혹시 선생님들 올리버쌤 아시나요? 아, 네, 올리버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올리버쌤 너무 나이스 하셔가지고 영상 나이스하게 올려주셔서 나이스하게 받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리버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정말 뭐 발음 지도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 쓸 수 있고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비교까지 해서 언어와 문화까지 균형 있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리버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지 선생님만 해도 벌써 뭐 여러 가지 팁이 나왔어요. 관련 검색어 계속 튀어나오려면은 사실 윤희지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일과 삶의 그 구분선이 불명확해지면서 네,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 되는. 네. 그래서 요즘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은 워라벨이 아니고 워라블.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고 해서. 네. 아, 블렌딩. 그래서 사실 저도 집에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수업 관련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학교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워라벨이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워라블이구나 나는 약간 스스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일 중독, 네, 윤희지 선생님.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로 구글링에서 저도 자주 사용하는 검색 기능은 제가 뉴스 기사를 쓸 때 원어민들도 이렇게 쓰나? 라고 문장을 원어민이 진짜 이걸 맞게 쓰는지 옆에 원어민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원어민이 없을 때는 따옴표를 사용해서 따옴표 시작하고 내가 만든 문장 쓰고 따옴표를 닫고서 구글에 돌리면 원어민들도 똑같은 문장 구조를 쓰는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의 단점이라면 중상급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얼추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원어민이 쓰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유용한 표현이 됩니다. 네, 이제 다른 꿀팁도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샤이걸 SG 주은희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는 사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수능 영어 체제에서 사실 내신도 대부분 수능 영어 위주의 그런 문항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반을 2번 들어가다 보면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모둠 수업 사실은 많이 구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참 그게 고민이긴 한데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 만나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게 재밌는 영어 수업, 뭐 의사소통 능력 함양 이게 아니고 이번 일주일 동안 모의고사 1회 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집중할까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은 제가 직접 만들고요.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학습지도 일일이 이제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때 원격 수업 때 온라인 학습지를 많이 사용했고 직접 종이로 글을 읽고 입으로 표현을 했던 경험이 적은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해석은 해도 실제 영어를 쓸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철자를 못 쓴다거나 독해는 되지만 독해는 되는데 해석은 하는데 못 읽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제 자료로 만들어서 수업을 한 후에 피드백을 많이 주는 편인데요. 이제 그 단어 학습 앱으로 예습처럼 단어를 외우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배운 지문을 본인의 노트에 직접 써서 네, 분석을 시키고 매주 검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아이들이 요즘 이런 걸 누가 써요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성취감도 있고 네.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종이에 무언가 글씨를 쓰고 직접 입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부족한 세대라서 또 저는 이제 어떤 앱을 통한 수업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독해나 문법을 어떤 방식으로 재미있게 아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되나를 고민해서 저희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이런 연구회 아니면 전국 영어교사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선생님도 그렇지만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수능체제의 영어 독해를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은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네. 주은희 선생님께서는 It's a little bit old-fashioned, but that 네, works. 네. 네. It works. 손으로 직접 써서
입으로 발음하면서 익히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태무지 선생님과 그리고 김치원 선생님께서도 역시 자주 쓰시는 영어 교육 자료들이 있으시다면은 혹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요. 여기서 큰 별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맹렬한 눈빛을 주고받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쓰냐면 Ng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Ngram을 이용을 하면 코퍼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글로 써져 있는 문어체 영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가, 심지어 어떤 연도 때 이게 생성이 되고 어떤 연도 때부터는 사라지는 것까지 검색을 할 수 있어서 글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어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카라고 하는 코퍼스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요. 사전을 이용하면 실제 원어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좀 동떨어진 표현들이 많이죠. 근데 코카를 이용하면 그 코카에서 그 frequency,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몇 번 썼는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다 보니까 Ngram하고 코카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들 반응이 우와 저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다른 선생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맞는 Wow, another class. 그렇죠. Yes.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저도 도움이 되고. 이 Ngram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찾아보려면요. N 그대로 치고 gram, G-R-A-M 이렇게 치면 네. 그 Ngram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처럼 그 독립적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카라는 것도 COCA. COCA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코카콜라 아니고요. 그렇죠. 코카입니다. 딱 보면 코카콜라인데요. 네. 영어를 마시는 것처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김치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엔 마케터에 거의 가까운 그 정도의 어휘 구사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아는 남자 교사 중에 가장 지적이고 또 영어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선생님 남자 교사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 되게 교수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얼굴이 제일 빨개지신 분은 이태문지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이태문지 선생님께서도 혹시 애용하신 어떤 자료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를 굉장히 중시해서 수업 시간이 지문을 가르치는 시간이더라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하는 시간을 준비해서 같이 활용하곤 하는데 애들하고 공부했던 표현 중에 그녀는 나의 베프야. 우리는 베프라고 하죠. 네. 영어 표현에서는 BFF로 나왔더라고요. 네. 애들아 발음이 뭐야 했는데 저도 몰랐고 애들도 몰랐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글리쉬에 들어가서 네. BFF를 쳐보면은 이게 BFF라고 나오죠. She's 네. my BFF.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제 애들이 영어 표현을 공부할 때 네이티브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거를 반드시 찾아보게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플러스 유글리쉬에 들어가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음을 연습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유글리쉬를 앞으로 좀 자주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얻은 소득은 Ngram, 코카, 유글리쉬를 좀 앞으로 좀 더 자주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분의 선생님으로부터 저희 GFN이 얻어들을 수 있는 제안을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분께서 보시기에 이 GFN 광주 영어 방송에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면 학생들이나 청취자 여러분께 영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영어 교육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눈빛이, 네, 일단 저희 SG, Shy Girl, 주은희 선생님께, 네,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은희 선생님, 네. 네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GFN을 사실 많이 몰라요. 네. 제가 내국인들이 여기, 사실 예. 많이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영어를 좋아하니까 EBS, GFN을 알고 아침마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제가 말했죠. GFN 알고 있어 하니까 한 명 중학교 때 토론대회 나갔던 그러면 왜 안 들어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GFN 방송국에서 아이들이 들었으면 한다는 목적이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특히 사립은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점심시간 10분, 5분을 아이들이 힘들죠? 어떤 학교에서는 아침 시간에 5분, 10분을 듣게 해요. 매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창치자가 많은 게 목표라면 점심시간 5분, 10분 정도 수능 영어 퀴즈나 문제 방송
그래서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벤트거든요. 문자 이벤트 아니면 선물 이벤트를 하면 아이들이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GFN이 그 전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방송 같은 걸 할 때 저희 고등학교도 보면 벽에 항상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GFN이 광고하는 건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라도. 근데 이제 사실 공문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네. GFN에 대한 어느 약간의 홍보와 함께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아이들이 수능이 목표니까 대학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EBS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5분 클립이라든가 다양한 영상이 있으면 좋죠. 근데 아이들이 안 듣거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뭐 영어 선생님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한들 아이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바쁘거든요.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듣게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사실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능 영어 듣기 오히려 5분? 수능 영어가. 네네. 네.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학점제로 바뀌면서 영미 문화 같은 과목이 생겼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들끼리 그 자료를 만들고 이 연구회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영미 문학과 관련해서 영어 책 읽어주기 있긴 하더라고요. GFN에. 아까 윤희 쌤 말씀하신 한 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읽는 그래도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더라든가 홀스란 이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책을 뭐 5분 읽어주기. 네. 아니면 뭐 영미문화 5분 클립.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콘텐츠. 영어권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이유는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출판사별로 이제 그거를 출판하는데 한 권밖에 없어요. 참고할 수 있는 책이. 근데 그것도 얇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를 수업을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럼 2학기는 사실 온갖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 컨텐츠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필요만큼 그렇게 제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문화하고 영미 문화 이건데 영어권 문화는 한 권이었고 영미 문학은요 전혀 없어요. 네. 교과서가 없어요. 그야말로 1년 내내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GFN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말고 수준별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어떤 영미 고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인기 있는 그런 만화까지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사실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부터 자 우리 GFN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은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에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을 해야 된다. 네. 즉 아침하고 점심 시간에.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뭐 아침 그래서, 생방송 나오면서 시사 그날의 뉴스 그렇죠. 헤드라인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근데 만약 아침이라면 정확히 등교 몇 시간. 분부터 등교 시간이죠. 8시 7시 반에서 8시 반 그렇죠. 사이. 8시 반 네. 사이를 타겟으로 네, 잡아야 네. 되고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요. 학생들을 위해서는요.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1시에서 네. 보통 12시 반에서 1시 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고3들이 1시부터 1시 10분까지 듣기 평가를 들어요. 네. 영어 교사가 그냥 무작위 랜덤으로 틀어주는. 그런데 선생님 그거 안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 점심시간에 학생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좀 그 존중해주기 보장해야 위해서 된다라고 보장해주기 해서. 네. 위해서 그 조금 그거는 지양하라고 해서 사실 네. 공립 고등학교들은 그걸 안 그렇죠. 하고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더더욱 필요하다는 근데 이제 게 클립 영상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네.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네, 네.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GFN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 어플도 있는데 그 앱에 보면 그 직접 듣는 컨텐츠는 있지만 그 비디오 클립을 우리가 직접 눌러가지고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네, 뭐 데이터베이스나 얼카이브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좀 아직은 정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잘 안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학생들이 들으려면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GFN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루트를 말씀해 주신 셈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과정이 문학,
그리고 실용영어 이런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콘텐츠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GFN에서 약간 이제 틈새 마켓, 니시 마켓으로 파고든다면은 학생들에게 딱 맞는 문학, 뭐 해설 같은 거 아주 쉽게 우리말과 영어로 바이링구얼로 함께 전달할 수 있는 5분짜리 클립 같은 걸 만든다면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FN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발표한 선택 과목 리스트를 보면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세계 문화와 영어라는 과목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3년 후에, 앞으로 3년 후에는 영어권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가 영어 교과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다면 지금 GFN에서 하고 있는 중국 혹은 베트남 다른 언어로 지금 또 외국어 방송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이제 올 때 사실 그 Code Break Kore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Listen to China 뭐였더라? 신짜오 비엔남. 신짜오 비엔남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는 인프라를 활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국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치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듣고 나니까요. 확실히 이렇게 영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5명이 모였을 때 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ower of that, it's working right now with its magic. Yes. 와우. 저거 안 돼요? 영생이잖아. 추임새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추임새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어 교육 측면에서 저희 광주 영어 방송에 바라시는 점이나 혹은 오늘 방송 끝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부터 먼저 갈까요? 이번에는 이태무진 선생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 GFN 처음으로 와서 이런 시설도 보고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영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광주에 계신 영어 쌤들 그리고 GFN일 텐데 GFN과 광주 영어 교사 동아리가 하나의 어떤 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트워킹이 형성된다면 GFN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잠시 기대해봤습니다. 네, 기운이 뿜뿜 날 만한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다음엔 주은희 선생님. 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광주 영어 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하고 사실 저희는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광주 영어 방송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또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조금만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육청에 살짝만 지금보다 좀 더 홍보를 해주신다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편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홍보에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FTJ라고 보통 하죠. 이제 네. Fuel the Jet. 계속 후딱 퍼날라야 돼요. 네. 와우. 그다음에 김치원 선생님. 네, 일단 그 방금 말씀해주신 후딱 퍼날르기를 저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네네. 그 사실 광주 영어 방송이 개국하고 나서부터 저는 사실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학교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사들하고 교육청이 함께 광주 영어 교육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도 보니까 너무 멋진 게 Together for Tomorrow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오늘 제가 내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영어 교육계의 조승우, 네, 김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I think so. 네. 윤희재 선생님. 네. 네, 저도 선생님들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GFN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나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너무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수안중학교 내일 개학합니다. 제가 내일 개학하자마자 들어가는 수업에서 적극 홍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원희 선생님 한마디만 더 하시겠다고. 네. 저 한마디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친 삶에 너무 활력소 같은 날이었고요. 저희 특히 광주 제1고등학교 1학년 1반 25명 아이들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사랑이 정말 네. 뿜뿜 느껴지네요.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생각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 for Tomorrow 6번째 이야기. 오늘은 운남고등학교 김치원 선생님, 수완중학교 윤희지 선생님, 일신중학교 이태무진 선생님, 제1고등학교 주은희 선생님,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4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Together for Tomorrow는 청취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GFN의 바라는 점, GFN이 만들어 나갈 컨텐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 GFN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유흥태였습니다.